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CS 채권, 크레딧 스위스 채권, 후순위, 휴지, 유동성 회수 방향, 아파트 매수 타임 아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CS 크레딧 스위스 공매도 많이 맞아보셨죠? 옆에 UBS도 공매도 많이 때리죠. 크레딧 스위스가 UBS 품으로 들어가면서 합병되면서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한 사람들 손실을 많이 봤죠. 첫 번째가 그 크레딧 스위스 주식 산 사람들 주식 엄청나게 폭락하고 나서 마지막 종가에 60% 수준으로 DC해서 UBS하고 합병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손실을 봤을 거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 두 번째가 코코본드입니다. 코코본드 후순위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코코본드는 회계상 부채 아닌 자본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죠. 돈 풀기 유리하죠. 은행에서. 그런데 후순위이고 당연히 금리가 높겠죠. 금리가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부채 아닌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도 코코본드를 22조 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게 이례적으로 바로 휴지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휴지된 거죠. 크레딧 스위스 코코본드가 22조 휴지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투자한 사람들 피해가 크죠. 지금 요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다른 이야기 잠시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고름입니다. 고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한 방에 터트려야지 깔끔하죠. 고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게 10개월 전 제가 만든 자료인데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80% 이상은 다 이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0개월 전 자료, 그때 당시에 코인 폭락, 부동산 폭락을 막다, 한국은 글쎄요, 요 내용을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 중에서 요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산 버블에 대한 안전장치로 저 위에 큰형들이 만들었다. 요런 설이 있는데 요것은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산 버블은 언제나 터지죠. 그래서 만든 장치다. 코로나 때 돈을 엄청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이 있으면 둘 다 엄청나게 버블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버블 꺼지면은 굉장히 아프죠. 주식, 채권도 어느 정도 아프고 부동산은 더 아프죠. 그런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부동산 거품이 덜 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터지면 아프죠. 그래서 코인을 이용을 한 거죠. 코인을 이용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있으면 요게 돈을 찍어내니까 거품이 발생하는데 주식, 채권, 부동산 거품도 있지만 코인 거품이 제일 심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코인만 뻥 하고 터트려 버리면 조금 남는데 코인 조금 남은 거 저것은 비트코인 정도 될 겁니다. 요렇게 코인 버블을 터트려 버리면 코인은 철저하게 실물 자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덜 아프죠. 요게 코인을 도입한 이유라는 설이 있습니다. 미국 큰형들의 대책, 고름을 엄청나게 키워서 한 방에 터트린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죠. 코인 시장 수백 배 키우기가 대책인 것 같다. 요런 설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돈을 찍었죠. 그런데 코인은 거품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 채권도 거품이 크지 않았고 부동산만 엄청 거품이 컸죠. 원래 거품이 큰 상태에서 더 거품을 키워놓으니까 말도 못하게 위험한 구조죠. 그래서 지금 버블이 조금 터졌는데 지금 아프다고 난립니다. 부동산 때문에 아프다고 난리죠. 주식 채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코인 요걸 좀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부동산이 너무너무 아픈 상황으로 와 있다. 한국 정말 생각이 있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죠. 부동산으로 이렇게 올인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입니까? 다들 아시죠? 금리 좀 올렸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아프다고 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코코본드 이야기부터 해야죠. 코코본드. 채권이나 장부상에는 자본으로 계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신 및 운용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인데 후순위라서 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매력적이죠. 채권인데 장부상에 자본이다.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코코본드 CS에서 22조를 발행을 했겠죠. 이번 CS 코코본드 휴지 사태. CS 코코본드가 이제 휴지가 된 거죠. 그러면 파급 효과가 있겠죠. 향후 코코본드로 추가 자본 조달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코코본드를 매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유동성 확대 제어 역할은 하겠죠. 지금부터. 그러고 나서 또 볼 것이 2번입니다. 2번. 향후 CS 같은 인수합병 발생하면은 유동성 회수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은행이 부도 안 나고 만기까지 가면은 코코본드 뭐 별 손해 없겠죠. 그러나 만기 가기 전에 CS 은행과 같이 반쯤 망해가지고 인수합병 되면은 코코본드 휴지가 되겠죠. 벌써 CS 사태로 코코본드 22조가 증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백 개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 망한 은행에 대한 코코본드가 다 휴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코인으로 버블을 완화하는 효과, 뭐 일종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유동성 회수하는 방향이죠. 제가 봤을 때 요 코코본드 사태를 가지고 자본 시장의 흐름을 막는 굉장히 나쁜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금융 관련해서 훨씬 똑똑할 겁니다. 아마도 고의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회수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CS 코코본드로 1359억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유동성 회수하는 방향이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일본, 한국, 유럽 지금도 돈풀기를 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시중에 돈줄이 많이 말랐죠. 결과적으로 지금 유동성 회수하는 방향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물론 상황은 변하는데 상황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돈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CS 코코본드 사태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회수 방향입니다. 명확한 유동성 회수 방향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 저점이 어떻다, 매수가 어떻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지나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면은 그때는 아파트를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 전에 아파트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수익률 1%, 2%, 3% 뭐 요런 수준으로 수익률 나오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그 전에 팔아야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저점 매수 요것은 전세 제도가 살아있을 때 향후 한 10년 정도 떨어지면 바짝 사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되팔아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남기는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략에서 지금 현재 저점이다 아니다 요 논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 아닙니다. 지금 CS 코코본드 사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저점일 리가 없죠. 요 상황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 계속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아파트 매수 타임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